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북일입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가 있죠. 이걸 양회라 그럽니다. 이 양회라는 건 두 가지 회라는 뜻인데요.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래서 이 전인대 또 정협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 정협이 3월 4일 날 개막하고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그리고 전인대가 개막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10여일간 양회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2021년의 양회는 제20자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를 시진핑 충성 그리고 시진핑 옹위 이런 분위기를 다잡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3연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이 반대파로부터 다양한 공격을 당하면서 시진핑과 장쩌민의 다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가 주목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장쩌민 일파의 발호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미 마윈을 사실상 숙청하면서 엔트그룹의 상장을 저지했었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6일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기술 회사인 엔트그룹의 40조 원대 증시 상장 계획을 전격 보류시킨 배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 장쩌민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그러니까 상하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런 장쩌민 전 주석과 그 측근들을 이제 상하이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하이방의 관료 자녀가 엔트그룹에 투자했기 때문에 상장을 중단시켜가지고 이들의 자금줄을 견제하려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엔트그룹의 지분 구조를 조사했고 또 장쩌민 전 주석의 손자인 장지청이 세운 사모펀드 또 장 전 주석의 측근인 자칭린 전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사위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등의 주주로 포함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엔트그룹이 상장된다 그러면 이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만약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진핑을 상대로 해가지고 금융전을 벌여서 퇴진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엔트그룹의 배후에 시진핑 진영에 잠재적 도전을 하고 있는 정치 세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대노를 했고 결국 중국의 국가 이익 손상에도 불구하고 상장 보류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월 17일자에서도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엔트그룹의 숨은 10대 투자자 중 하나로 보이캐피탈을 꼽았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전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칭린의 사위 리보탄이 지배하는 베이징 자오더 투자그룹 역시 이 우회적으로 엔트그룹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칭린은 장쩌민이 발탁한 최측근인데요. 시진핑과 권력 투쟁을 벌여왔죠. 이외에도 장쩌민 아들 장먼칸과 아주 밀접한 관계인 푸신그룹의 고강창 회장, 그리고 파나이 그룹의 루주창 회장, 쥐링그룹의 수이주 회장 같이 시진핑 주석이 이름만 들어도 불쾌할 만한 이들이 이 주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장쩌민 일가를 죽이기 위한 엔트그룹의 상장을 가로막았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런 시진핑 주석의 공격에 대해서 장쩌민 일가도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월 22일 장쩌민의 손자 장지청이 자산을 빼돌린 내막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장쩌민의 손자 장지청이 싱가포르의 중국의 사모펀드에서 보이캐피탈을 설립했는데 공동 설립자인 퉁사오잉이 최근 싱가포르 영주권을 확보했고 현지에서 보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기금 관리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쩌민의 손자 장지청도 싱가포르로 이주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시진핑이 은퇴한 당내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니까 이걸 눈치채고 2019년 말부터 은밀하게 싱가포르로의 이전 작업을 시작했고 이걸 2년 만에 마무리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이캐피탈의 싱가포르 이전은
95세인 장쩌민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가족 그리고 동맹의 숙청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특히 이 장쩌민 전 주석이 노령이기 때문에 만약 사망이라도 한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당의 권력 구도를 더욱더 이 시진핑 중심으로 교체하면서 이 장쩌민 일가의 숙청을 과감하게 단행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쩌민 일가의 상당한 재산이 본토에서 홍콩으로 도피를 해왔는데 홍콩이 사실상 본토화되면서 언제 장쩌민 일가에 대한 압박이 가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덜 미치는 안전한 싱가포르로 자선을 이전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0년 홍콩에서 설립된 보이캐피탈은 장지창 그리고 똥샤오잉, 장스신 이런 사람들 외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장세중을 공동 설립자로 등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홍콩 최고 부호가 많이 알려져 있죠. 리자청이라고 있죠. 이 리자청 그리고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회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보이캐피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이 회사가 사실상 태자당 펀드라고 불릴 만큼 힘도 막강하지만 사실상 시진핑의 반대파들의 자금줄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 면세점 지분을 인수할 정도니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장지창이 완전히 싱가포르로 이주해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지창은 과거에는 주로 홍콩에서 거주를 했는데 지금은 장쩌민 가족이 머물고 있는 상하이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을 비우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장쩌민 일파도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진핑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최대 반 시진핑 계파인 장쩌민 전 주석은 이미 95살입니다. 만약 2022년 내년에 제20자 당대회까지 장쩌민이 생존할 수만 있다 그러면 시진핑파하고의 내부 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번져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으로 제20차 당대회 이전에 장쩌민이 사망한다 그러면 장쩌민 가문은 어떤 식으로 몰락하게 될지 역시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장쩌민 계파는 2010년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 결사항전을 벌인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2022년의 당대회가 장쩌민파에게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관례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은 물러나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주석으로 추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이런 예측 가능한 중국 정치의 순리를 깨트리고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명분은 장쩌민에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권력은 시진핑에 있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2022년에 이 당대회가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에 열린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적 부패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한 거고요. 이 부패 세력에 대해서 질 수 없는 정치 투쟁이라고 규정을 아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패를 명분 삼아서 정적들을 제거하겠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이 시진핑 위감은 인민일보가 시진핑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일부 부패한 사람들이 당과 국가 권력을 훔치려고 한다라고 주장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에 공산당 담배식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중국 최고 고위직들을 감시하는 검은색 옷을 입은 경호원들 배치한 거. 지난번 우리 와이타임스에서 자세히 보도를 드렸었죠. 자, 그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진핑 주석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월 20일 화고펑, 이제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화국봉이라고 우리들한테는 귀에 익습니다. 이 화고펑 출생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대대적인 행사가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를 보면 중국 최고 지도자의 탄생 100주년이 되면 현 총서기 이외 모든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시진핑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왕후닝,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2명하고 천세희, 순춘란, 장요샤 정치국 위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이 화고펑 출생 100주년 행사에 불참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화고펑이 추진해왔던 정치 노선하고 맞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화고펑하고 자신을 동격에 놓기 싫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고펑은 마오쩌둥이 말년에 지명했는데 사실 덩샤오핑이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이 시진핑의 생각은 자신이 제2의 마오쩌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간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역사를 논하다 이 책을 보면 시진핑에 있어서 주제는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시진핑의 말을 듣고 시진핑을 따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개혁 개방파였던 덩샤오핑을 넘어서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데 어찌 아무리 중국 공산당 최고 자리를 지냈다고 화고펑을 자신이 추앙하는 인물로 대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 지향성도 시진핑은 덩샤오핑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고펑에 대해서 뭘 할 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다 화고펑은 마오쩌둥이 임정전에 지명한 후계자였지만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사망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웨저닝 당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왕둥싱 중앙위원회 사무국 주임 등과 함께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 왕웅원 당 부주석 같은 이렇게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정치국 의원들을 체포하는 궁정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 역시 시진핑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금 시진핑은 자신이 과거의 주석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역사적 인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새로 썼던 마오쩌둥이 이은 제2의 마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의 임기를 뛰어넘어서 장기적으로 주석직에 앉아가지고 공산당과 중국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은 두렵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두렵습니다. 3연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발판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안합니다. 자신이 중국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측근들조차도 못 믿고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직마저도 불신한다.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세가 권력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그것도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체의 크기, 그 힘, 그걸 짐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번에 마윈의 숙청과 엔투그룹 상장 중단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반시진핑파의 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 것 같으면서 누구도 모릅니다. 한 발자국만 실수하게 되면 낭떠러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권부 내에서조차 반시진핑파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민들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고해도 인민들이 냉소적이라 그러면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데 중국 인민들의 시진핑에 대한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설날 명절을 맞아서 리커창 총리가 2월 7일 산시성을 시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설 대목을 맞아서 북적이는 운성시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리커창은 산시성의 이 운성시 시장에서 소박한 설 음식을 직접 구입했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냉랭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다른 노점상 주인이 떡을 드셔보시라 이렇게 권하니까 리커창 총리는 흔쾌히 떡도 몇 상자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 극복 방안으로 노점상 경제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곧바로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리커창은 이어서 주변에 몰려든 대중들을 향해서 소띠에가 왔다 그러면서 소띠에는 농사가 잘 된다는 속담도 있으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좋은 수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덕담도 건넸습니다.
경호도 거의 없었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인민들하고 소통하고 따뜻하고도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설날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시진핑은 지난 2월 3일에서 5일까지 기주성을 시찰했습니다. 마스크도 완전히 확실하게 썼습니다. 이 시진핑뿐만 아니라 수행원 모두가 착용을 했습니다. 당시 이 관영 언론들에서는 시진핑의 기주성 시찰을 보도하면서 귀양시의 아파트 단지와 시장에서 설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분주하고도 들뜬 모습을 비추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는 정작 경계령이 발동돼 가지고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예 단지를 폐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을 환영하는 거리 인파들은 누구였고 또 시장의 주민들은 누구였을까요? 모두 알고 보니까 관료들이 동원한 연기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진핑 주위에 경호원으로 짐작되는 사람들만 40여 명이었고 이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런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고 쉽게 덮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군주민수라고 그랬습니다.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 같아서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있어서 2021년과 2022년은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의 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